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원주 DB 서울 삼성입니다. 홈팀 원주 DB는 알바노와 앨런슨을 중심으로 세트를 전개하고 인사이드와 외곽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알바노는 하이 피겔롤로 수비를 끌어내고 패스로 흐름을 바꾸며 공격 리듬을 안정적으로 조절합니다. 강상재는 하이포스트와 외곽을 오가며 스페이싱을 넓히고 미드레인지와 돌파로 공격 리듬을 변화시킵니다. 앨런스는 로우포스트에서 버티며 더블팀을 유도하고 코너와 55도에서 외곽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키가운만 정확해도 고효율 3점 기회가 만들어지며 득점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직 수비와 박스아웃으로 골밑을 지켜 수비 리바운드를 확보하면 알바노 중심으로 빠른 템포가 이어집니다. 강상재가 스위치 대응이 가능해 로테이션에서 안정감을 주며 인사이드와 외곽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결국 원주 DB는 앨런슨 중심으로 공격과 리바운드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팀입니다. 원정팀 서울 삼성은 이관희의 외곽 공격과 칸터의 골밑 옵션을 활용하며 공격 루트를 전개하는 팀입니다. 이관희는 풀업 점퍼와 3점 슛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슛감이 흔들리면 볼 소유 시간이 늘어 공격이 끊기는 단점도 나타납니다. 최현민은 수비와 허슬에 강하며 코너 스파섭과 컷인으로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칸터는 골밑에서 포스트업과 몸싸움에 강하지만 피겔롤 수비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로테이션이 느립니다. 그럼에도 이관희가 초반부터 슛감을 끌어올리고 칸터가 공격 리바운드에 가담하면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릴 폭발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비에서 로우포스트와 하이포스트를 동시에 커버해야 할 때 코너 3점과 엘보에서 오픈 찬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안정감이 들쭉날쭉해 흐름을 놓치면 세컨 찬스 실점으로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결국 외곽이 초반부터 터지지 않으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인사이드 지배력과 세컨 찬스 득점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원주 DB는 알바노의 볼 운반과 앨런슨 로우포스트를 축으로 하이포스트와 코너를 넓게 쓰며 수비 간격을 벌리는 세트 오펜스를 전개합니다. 앨런슨이 등지는 자세로 버티며 더블팀을 유도하면 강상재와 코너 자원에게 킥아웃 패스가 나오고 그 순간 고효율 3점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이관의 슛감에 따라 공격 온도차가 커 초반 슛이 흔들리면 칸터 포스트업 의존이 늘어나 단조로운 패턴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원주 DB는 앨런슨이 칸터를 상대로 우위를 보이고 수비 리바운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알바노의 전환과 얼리 오펜스로 경기 템포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강상재의 하이포스트와 외곽 스페이싱으로 서울 삼성 수비는 내외곽 선택을 강요받고 코너와 55도 지점이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이관희의 개인 기량으로 반등 가능하지만 수비 로테이션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버티지 못하면 흐름이 길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후반 칸터 수비가 떨어지면 앨런슨의 포스트업과 팝아웃을 막기 어려워 실점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골밑에서 한 번 더 버티고 리바운드를 확보하는 팀이 흐름을 쥐며 원주 DB가 더 완성도 높은 인사이드 축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 KCC 고양 소노입니다. 홈팀 부산 KCC는 허은과 숀 롱투맨 게임을 중심으로 공격 구조를 짜며 하프코트에서 리듬을 만듭니다. 탑에서 시작되는 핸드오프와 피겔롤이 자연스럽게 섞이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허응은 드리블 풀업과 팁3, 플로터까지 모두 갖추어 한 번 스텝만으로도 수비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송교창은 윙에서 스크린을 활용해 페인트존 상단까지 깊게 파고들며 컷인과 코너 스파섭을 오가며 공간을 만들고 수비 간격을 허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허응과 송교창이 동시에 움직이는 세트에서는 코너와 55도 지역에서 동시에 슈팅 옵션이 열립니다. 숀 롱은 롤 인과 팝아웃을 모두 수행하며 페인트존 안쪽에서는 마무리를, 외곽에서는 스페이싱 역할을 담당합니다. 부산 KCC의 하프코트 공격은 특정 선수 의존이 아닌 차례대로 열리는 세컨드, 서드 옵션 구조를 갖습니다. 수비에서도 숀 롱이 림 프로텍터 역할을 하며 허은과 송교창은 볼 압박과 패싱 레인 차단으로 안정성을 줍니다. 리바운드 확보 후 곧바로 트랜지션으로 전환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강점을 발휘합니다. 원정팀 고양 소노는 이정현을 중심으로 하프코트에서 공격을 풀어가는 팀이며 볼 흐름 조절이 핵심입니다. 이정현은 베테랑 가드로 3점과 미드레인지, 풀업 능력까지 갖추어 스크린 활용 2대2 상황에서 파울과 킥아웃 패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캔바오는 에너지 레벨이 높아 수비에서 활동량이 많고 트랜지션 상황 속공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나이트는 페인트 존에서 포스트업과 림 근처 마무리에 강하며
피지컬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하프코트 공격에서 볼 흐름이 끊기는 구간이 많고 외곽이 식는 날에는 공격이 나이트 쪽으로 편중되며 패턴이 단조로워집니다. 수비에서도 스크린 로테이션이 늦어 탑과 55도에서 후리한 3점 라인을 열어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원정에서는 초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수비 강도가 점차 떨어지고 턴오버 후 실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는 백코트 투맨 게임 완성도와 하프코트 스페이싱, 외국인 빅맨 인사이드 영향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입니다. 부산 KCC는 허웅션 롱투맨 게임을 축으로 핸드오프와 하이 피겔로를 반복하며 수비를 흔듭니다. 송교창이 약측에서 컷인과 코너 스팟업을 오가며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면 코너와 55도에서 찬스가 연달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션 롱은 롤 인과 페이스업 공격을 섞어 네이든 나이트와 정면 승부에서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 우위를 노립니다. 반면 고양 소노는 이정현 게임 리딩과 외곽 감각 의존이 크어 초반 슛이 흔들리면 공격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리는 날에는 허웅 드라이브와 송교창 컷신을 동시에 막기 어려워 페인트 존과 외곽 중 하나는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부산 KCC는 하프코트 세트플레이로 3점과 인사이드 득점을 번갈아 쌓으며 홈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할 수 있어 공수 밸런스와 스페이싱 완성도에서 우위를 보여 승리에 더 가까운 매치업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세 번째 현대캐피탈 한국전력입니다. 홈팀 현대캐피탈은 레이바를 중심으로 바야르 사이안과 허수봉이 좌우를 받쳐주는 밸런스형 공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바는 오픈 공격과 백어택 서브까지 활용하며 한 세트 안에서도 연속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야르 사이안은 중앙에서 빠른 속공과 블로킹을 조절하며 중앙축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허수봉은 후위에서 리시브와 디그 공격까지 겸하며 장기 랠리 구간에서 팀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세터 황승빈은 사이드, 중앙, 후위 공격을 고르게 활용하며 공격 템포가 특정 라인에 쏠리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전위와 후위 밸런스가 유지되는 한 세트 동안 큰 붕괴는 잘 나타나지 않고 실점 후에도 사이드 아웃으로 흐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캐피탈은 레이바, 화력, 중앙 블로킹, 후위 안정감이 모두 맞물려 장기전에서도 전술 선택지가 많은 팀입니다. 원정팀 한국전력은 에디의 화력을 앞세워 강한 서브와 강타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성향이 강합니다. 에디는 높은 타점의 오픈 공격과 백어택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막기 어려운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호는 사이드에서 리시브와 공격을 동시에 책임지는 윙 스파이커로 안정적인 해결을 제공합니다. 전진선은 템포 조절형 세터로 중앙 속공과 시간차를 섞어 쓰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김주영은 블로킹과 중앙 속공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장기 랠리에서는 기복이 나타납니다. 리시브가 버텨주는 세트에서는 서브와 블로킹으로 흐름을 잡을 수 있지만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블로킹 라인도 흔들립니다. 세트 후반 범실과 수비 불안까지 겹치면 리듬 유지에 한계가 나타납니다. 결국 에디 화력이 초반 폭발하지 못하면 장기전에서 조직력과 리시브 안정성에서 밀릴 위험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전위와 후위 밸런스를 누가 더 오래 유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대캐피탈은 레이바 강타, 바야르 사이안 중앙 속공, 허수봉 후위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공격 루트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터 황승빈이 리시브 상황에 맞춰 공격을 고르게 분배하면 한국전력 블로킹 라인은 방향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전위 미들 블로커들이 중앙을 잡고 후위 허수봉이 공격과 수비를 책임지며 세트 내내 큰 붕괴 없이 경기를 이어갑니다. 연속 실점을 허용해도 사이드 아웃으로 스코어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잡혀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에디와 김정호 화력에 의존해야 하며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중앙 속공과 시간차가 사라지고 하이볼 오픈 공격에 의존하게 되면 현대캐피탈 블로킹 라인에 유리합니다. 세트 후반 범실과 수비 느려짐이 겹치면 초반 리드가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안정적인 리시브와 세트 운영을 유지하면 레이바를 축으로 한 골은 득점과 중앙 속공, 후위 공격까지 모두 가동되며 한국전력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서브에서도 특정 리시브 타깃을 공략하면 초반부터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이 초반 분위기를 잡더라도 리시브와 수비 라인이 버텨야 오래 유지 가능합니다. 결국 장기전에서는 전이후의 밸런스와 세트 운영에서 앞선 현대캐피탈 쪽으로 무게가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흥국생명 GS칼텍스입니다. 홈팀 흥국생명은 레베카를 축으로 좌우 강타와 중앙 속공을 섞었으며 사이드 아웃을 풀어가는 팀입니다.
레베카는 높이와 파워를 겸비해 하이볼 처리로 장기 랠리에서 공격을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다현은 중앙에서 빠른 속공과 유효 블로킹을 수행하며 리듬이 타면 연속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은지와 정윤주는 사이드에서 리시브와 공격을 겸하며 코트폭을 활용해 블로커를 흔드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날에는 세터 선택폭이 좁아지고 레베카로 볼이 쏠리며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집니다. 서브 캐치가 흔들리면 중앙 속공이 거의 사라지고 하이볼 위주 오픈 공격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범실과 블로킹 장면이 겹치면 세트 중반 이후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따라가는 입장이 됩니다. 결국 흥국생명은 리시브 안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준비된 세트 플레이를 제대로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원정팀 GS칼텍스는 실바와 레이나를 중심으로 전술을 구성하며 외국인 듀오의 강타와 백어택 위협으로 공격을 풀어갑니다. 두 선수에게 블로커가 2명 이상 붙으면 다른 포지션은 상대적으로 1대1 매치업이 열리며 득점 기회를 얻습니다. 유서영과 최유림은 이 공간을 활용해 득점을 올립니다. 실바는 라이트에서 직선과 크로스를 섞어 랠리 후반에도 공격 성공률이 유지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레이나는 레프트에서 하이볼과 킥 오픈을 처리하며 서브 타겟팅으로 상대 빌드를 무너뜨립니다. GS칼텍스는 이 듀오를 축으로 중앙 속공과 파이프 공격을 섞어 블로킹 라인을 흔드는 전개를 선호합니다. 세터는 약한 리시브 포인트를 공략하며 빠른 측면 공격으로 점수를 연결하는 흐름을 만듭니다. 실바와 레이나가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강타와 백어택을 이어갈 때 블로킹과 수비 커버를 유지하며 세트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공격 횟수보다 리시브 안정성과 강타 듀오 활용이 승부를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흥국생명은 레베카 하이볼과 이다현 중앙 속공으로 경기 흐름을 잡으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 선택폭이 좁아집니다. 리시브 라인이 불안하면 세터는 하이볼을 올릴 수밖에 없고 준비된 속공 패턴은 봉인됩니다. 반면 GS칼텍스는 실바레이나 듀오가 강력한 공격축을 갖추어 랠리 후에도 사이드아웃 득점 루트를 보유합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전위에서 존재하면 상대 블로커가 2명 이상 붙을 수밖에 없고 1대1 매치업 기회가 열립니다. 서브 라인이 리듬을 타면 서브 타겟팅, 리시브 붕괴, 강타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완성형 패턴이 가능해집니다. 흥국생명은 레베카가 공격을 버텨도 리시브가 흔들리면 속공이 사라지고 블로킹 장면과 범실 위험이 겹칩니다. 세트 중반 이후 GS칼텍스 블로킹 라인이 상대 루트를 읽어가면 흥국생명이 새로운 패턴을 제시하지 못하면 경기가 단조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필요시 디그 이후 빠른 전환으로 파이프 공격과 중앙 속공을 섞어 템포를 조절합니다. 초반 흥국생명 서브 강도로 리시브가 흔들릴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브 마이너스 리시브 밸런스와 사이드아웃 완성도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트 후반에는 리시브 안정감과 강타 듀오 결정력이 누적되며 흐름이 자연스럽게 GS칼텍스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열을 끝까지 유지하며 템포와 강타 밸런스를 관리하는 팀이며 이 부분에서 GS칼텍스가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리시브 세터 강타 삼각 구조 안정성에서 앞서는 팀이 세트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며 GS칼텍스 듀오가 흐름을 주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